네, 글로벌 웨슨 센터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쪽에서의 천연가스 이야기입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U approves measure to limit natural gas prices in effort to combat energy crisis. 네,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서 고전을 겪고 있었던 EU 측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합의점에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사 코멘트 내용 살펴보시죠. 유럽연합이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조건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조건으로는 유럽 가스의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 시장 180 네, 오디오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유럽 쪽에서의 에너지 가격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우선 자세한 코멘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따랐는데요.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시면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시면 글로벌 시장의 LNG 가격이 35유로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 이 가격 상한제가 발동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그간의 러시아와 유럽 간의 치열한 기싸움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어떤 이유에서든 급등할 경우에 그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 협상은 2달 동안 이뤄졌는데 드디어 이 27개 국가들 간의 절충안이 마련이 된 겁니다. 특히 그동안 반대해왔던 독일이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면서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 시행 시점은 내년 2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행 초기에는 장외 거래는 일단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외신들은 이번에 합의된 가격 상한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 상한선인 275달러보다 제한선이 낮아지게 되면서 기준점이 훨씬 엄격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EU의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산업부 장관은 LNG 시장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가격이 잠재적으로 한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상한선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7개 국가들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던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많았는데요. 이 부작용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그동안 반대를 했었던 그리고 찬성했던 국가들끼리 합의점을 이루어냈지만 이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쿠션도 당연히 마련을 해놨는데요. 우선 에너지 공급 안보,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EU 내 가스 흐름상 위험성이 있거나 또 가스의 수요 증가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을 중단하겠다는 부분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러한 가격 상한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오면서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천연가스 선물 가격까지도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주택 이야기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US Home Builder Sentiment dives again in December, NAHB says. 네, 어떠한 소식인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자세한 코멘트 보겠습니다. 12월 미국 주택시장지수가 31로 집계되면서 미국의 주택건축 업체들을 향한 신뢰도가 2012년 이후 최악치로 떨어졌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심리가 올해 내내 좀 많이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올해 마지막 달은 12월마저도 하락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주택시장 지수는 마찬가지로 50을 기준으로 이 50 아래를 기록할 경우에는 위축세를 나타내고요. 또 넘길 경우에는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번에 50보다 훨씬 못 미친 수준인 31을 기록하면서 위축세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NAHB는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금리의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주택시장 심리를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는데요.
로버트 디에츠 NAH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약세는 계속될 것이며 내후년이 되어서나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또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확산이 되게 될지 지속적인 이슈 체킹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Disney shares fall following softer than expected Avatar opening weekend. 네, 디즈니의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디즈니의 주가가 장중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아바타2 물의 길이었는데요. 이 아바타2가 개봉을 하고 나서 주말 동안에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흥행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아바타는 개봉 이후 주말 동안 1억 3,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분석가들은 당초 예상치를 1억 7,500만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즈니의 자체 예상치도 1억 3,500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사이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상치를 밑도는 흥행 성적이 시장을 실망시킨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온전하게 실망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좀 위로를 얻을 만한 멘트도 있었는데요. 업계 분석가들은 이번에 나오는 아바타를 디즈니의 흥행 성공적이자 홀리데이 시즌을 영화의 성패를 가르는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에는 여전히 박스오피스 영화 관계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3억 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고 또 총 개봉 주말 수익은 4억 3,450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또 2009년에 개봉했던 아바타 1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아바타 1은 개봉 후 첫 주말에 7,7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이후에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던 만큼 앞으로의 이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어제 국내에서는 아바타 2가 흥행했다는 소식과 함께 아바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콘텐츠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러한 소식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장중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종목 소식인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EU warns Meta over Facebook Marketplace antitrust breach. 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거액의 벌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메타가 페이스북과 온라인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연계를 해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하는 유통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EU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예비조사 결과는 2021년 6월에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나온 결과고요. 이 당국은 예비조사를 토대로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만약에 본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메타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가 역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EU 측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서 지속적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주요 글로벌 외신 뉴스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